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동의 진행과 굴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 처음 배우는 걸 거예요. 우리 이번 학기 들어서요. 그래서 파동에 대해서 파동의 기본에 대해서 기초, 파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추가로 굴절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파동의 굴절. 굴절 과정에서는 약간 수학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계산 삼각함수가 나오니까 여러분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영상 꼭 봐줘야 됩니다. 그냥 지금 켜놓고 딴 거 하러 가면 안 됩니다. 밥 먹으러 가고 게임하러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좋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요, 여기 교과 142쪽 보면 신기루에 관한 재밌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뭐 신기루가 소리도 내나 하면서 숙제 안함, 뭐 신기루가 흐릿했던 도시에 갑자기 신기루가 나타났다는 보도가 있다. 자, 신기루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언제 얘기를 많이 했냐, 사막에서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사막에 간 건 아니고 사막의 오아시스랑 관련해서 신기루가 보였다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산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낙타를 끌고 가다가, 등이 있죠. 낙타를 끌고 가다가 여기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거를 보고서 사람들이 물이다 하고 가보니까 사실은 이게 물이 아니더라. 그럼 왜 물로 보이냐? 빛이 굴절해서 하늘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 거더라. 이런 얘기인데요. 자, 요 얘기를 한번 우리 오늘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신기루 한번 볼래요. 선생님 신기루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여기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 미안합니다. 자, 여기 물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 물이냐? 물이 아니죠. 자, 마찬가지로 자, 여기도 보면은 자, 이 물이 있고 그 물 위에는 이렇게 섬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물이 이렇게 있고 물 위에 섬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다 신기루죠. 여기도 물이 있는 것 같지만 물이 있을까요? 아니라고요. 자, 여기 비가 왔나? 비가 와서 물이 고였나? 아니죠. 이것도 다 신기루. 자, 하늘이 이렇게 빛이 굴절하면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화질이 별로 안 좋네요. 자, 여기 물이 아니죠? 여기도 다 신기루입니다. 여기도 신기루, 여기도 신기루. 다 신기루죠. 자, 신기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파동의 굴절과 관련된 건 아지랑이. 여기 지금 막 이런 장면 본 적 있나요? 너무 뜨거울 때 이렇게 콘크리트가 맞나요? 아스팔트 도로에 나가면은 막 이렇게 막 뭔가 막 지글지글 올라오는 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은 여러분 그 물 혹시 끓여봤어요? 주전자에. 자, 주전자에 물 끓이면은 여기 뚜껑이 있는데 뚜껑을 딱 열면은 뭔가 나오는 게 느껴져요. 공기가 이렇게 울렁울렁거리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빛의 굴절 때문에 그렇고, 자, 요것도 빛의 굴절에 의한 현상입니다. 자, 요게 태양이잖아요. 요게 해가 떠오르고 있는데 해가 뭔가 이렇게 쭉 녹은 것처럼, 혹은 해가 여기 하나 더 있죠, 아래. 여기도 뭔가 이렇게 올라온 느낌이 들죠. 요것도 빛의 굴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굴절. 실제로 태양이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 이렇게 보일 뿐인 거죠. 요거는 이따가 우리 마지막에 왜 그런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뭐 이 파동의 굴절을 알기 위해서 우선 파동부터 알아야 됩니다. 파동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부터 봐야 되는데, 자, 요런 게 파동입니다. 자, 영상이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자, 요렇게 직접 인위적으로 손을 흔들면서 파동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 리본을 달아놨는데요. 이 실험에서. 자, 여기 파란색 보이나요? 파란색 보면은 파란색 리본이 달려있는데요. 이 리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냐? 파란색 리본 입장에서는 이 위아래로만 움직인다는 거죠. 위아래로. 자, 요거를 우리 교과서로 와봅시다. 자, 이 P점만 보면요. 이 P점이 앞으로 가냐? 아니란 거죠. P점은 어떻게 운동한다?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위아래로 반복 운동을 한다 라는 거고, 그 P점을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본 겁니다. P점.
P점이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어디로 가냐? 이게 높아지죠? 마루가 여기로 올 거 아니에요.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은 요렇게 되니까 P점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P점이 다시 이 위치로 오겠죠? 그러면 다시 낮아지고. 그 다음 또 골로 가니까 낮아지고. 골로 간다?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인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P점 기준으로 보는 건데요. 이런 현상을 파동이라고 하고요. 파동이라고 하고, 이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 물질이 이동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P점이 쭉 가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이동하냐? 에너지 혹은 진동이 전파된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는데 빛도 하나의 파동에 의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기파라고도 하는데요. 전기와 자기를 갖고 있는 파동이죠. 이 빛도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이잖아요. 그 진동에 의해서.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파동이라고 하고요. 파동은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하냐? 파동에서 중요한 용어가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우선 진폭, 진동하는 폭. 요 높이 얼만큼 세게 진동하냐? 그 진폭은 단위가 뭐겠어요? 그죠? 길이 단위겠죠. 미터 혹은 센티미터 이런 것들이 될 테고. 자, 그 다음에 이 파동의 길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 마루부터 마루 혹은 골부터 골. 선생님, 그러면은 이게 중간은 안 돼요? 이것도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길이를 나타내면 되는 거고, 이런 걸 보고 우리 파동의 길이 파장이라고 합니다. 파장도 단위 뭘 쓰겠어요? 미터 혹은 센티미터를 쓰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 주기란 게 있습니다. 주기. 자, 주기라고 하는 건 뭐냐?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자, 한 번 걸리는데 진동하는 시간이니까 단위가 뭐가 되겠어요? sec 혹은 minute 혹은 hour. 근데 하지만 우리가 뭘 쓴다? 거의 초단위를 쓴다. 자, 그 다음에 진동수란 게 나옵니다. 진동수. 자, 이건 뭐냐면은 1초당 진동하는 횟수.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기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진동하는데 시간이 2초가 걸렸다고 해봅시다. 2초. 자, 그러면은 여기는 0초고 여기는 2초예요. 자, 그럼 이때 주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주기는 한 번 진동하는데 2초가 걸린 거고. 자, 그리고 진동수 1초당 진동하는 횟수. 자, 이 점에서 1초에 몇 번 진동했어요? 한 번 진동 다 못했죠? 그러면은 진동수는 한 번 진동 다 못하고 이만큼 반만큼 왔겠네요. 그러면은 2분의 1회가 되겠네요. 2분의 1회. 자, 근데 이 단위에 선생님 얘기 안 하고 갔네요. 자, 이거는 진동수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한 번, 두 번, 혹은 1회, 2회 이런 말도 써도 되지만 우리가 과학적으로 아예 그냥 명칭을 이렇게 매겼습니다. Hg로 나타내고 뭐라고 읽냐면은 헤르츠라고 읽으면 돼. 헤르츠라고 읽으면 몇 번 몇 회 이런 말 우리 안 쓸게요. 우리 공부했으니까 이제 몇 번 진동했니? 이런 말 안 하고 몇 헤르츠로 진동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더 정확하겠죠. 자, 여기 헤르츠. 자, 근데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주기와 진동수는 서로 역수관계로 주기와 진동수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보면요. 이 두 개를 보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1초당 진동하는 횟수. 어때요? 말이 반대죠?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개가 그냥 서로 말만 거꾸로 내는 겁니다. 1초 몇 번 진동하는지 한 번 진동하는데 몇 초가 걸리는지. 그래서 사실 이 둘의 관계는 이 역수관계라고 합니다. 우리 방금 했던 것도 마찬가지죠. 2초가 주기일 때는 진동수는 2분의 1 헤르츠. 만약에 주기가 10초라면 진동수는 10분의 1 헤르츠가 되겠죠.
요런 역수 관계를 갖고 있다. 자, 기호도 안 나타냈네요. 기호. 자, 기호 나타낼 때 진동수는 우리가 F로 나타냅니다. 우리 그 빛 하면서 했었나요? F. 빛 하면서는 이렇게 U로 나타낸다고도 했는데 상관없어요. 뭘로 나타내 상관없는데 우리 일반적으로는 F를 많이 사용한다. 자, 주기는 T, 타임의 약자를 써서 T로 쓰는데 소문자 T로 쓰면은 우리 물리 공부할 때 맨날 뭐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쓰면 이 시간하고 헷갈리잖아요. 똑같은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 파동에서의 주기는 특별히 T, 대문자 T로 나타내 줍니다. 자, 파장은 어떻게 나타내냐? 람다로 나타냅니다. 람다.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람다라고 합니다. 그리스어가 좀 많죠. 우리 영어랑 좀 구분짓기 위해서 영어 기호로 쓰면 I, B, C 뭐 이렇게 A, B, C 뭐 이렇게 쓰면은 영어랑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어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진폭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A라고 많이 해요. 진폭은 A로 많이 나타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세 개. 파장, 주기, 진동수. 이 세 개가 특히 중요합니다. 자, 이걸 소리로 대응시켜 볼까요? 소리로. 자, 소리로 대응시켜 보면요. 참고로 진폭이 크다 라는 거는 소리가 크다. 소리의 세기가. 선생님이 지금 작게 얘기하고 크게 얘기하고 이게 진폭의 차이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사실 소리에서 이 파장과 주기 다 똑같은데요. 진동수가 크다 혹은 파장이 짧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소리의 높이가 높다. 그러니까 고음이다. 그러니까 고음인지 저음인지를 나타내는 거는 요 진동수와 파장이고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는 진폭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소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얘랑 비교해 보면은 얘가 훨씬 소리는 크고 그리고 얘랑 얘랑 비교해 보면은 어떤 게 소리가 높겠어요? 그쵸, 얘가 소리가 높죠. 얘가 소리가 저음이고 고음이고 소리가 크고 작고 이걸 소리랑 이렇게 대응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이거 지우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자, 여기 소리의 속도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대요. 우리 지금 배운 걸 가지고. 자, 여기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거를 이렇게 지우면 되나? 이렇게 지우면 잘 지우네. 여기까지 지울게요. 참고로 이 소리 내용은 어차피 우리가 교과서에 안 나올 거예요. 선생님이 못 본 것 같은데, 교과서에 없는 거는 시험 범위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모의고사, 작년 건가요, 그건? 모의고사에 또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수능이나 모의고사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죠. 자, 이제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 파동의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 속도는 우리가 지난번부터 1학기 초반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속도 혹은 속력. 속도라고 합시다, 속도. 속력이라고 합시다, 속력. 교과서랑 똑같이. 속력은 우리 시간분의 이동거리라고 했죠. 자, 한 번 진동하는 걸로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나타내는데 따로 뭐라고 하죠? 주기. 자, 한 번 진동하는데 이동한 거리 뭐라고 한다고? 이 거리를 한 번 진동할 때 이동한 거리를 파장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파장은 어떻게 나타내요? 람다로 나타내죠. 그래서 요 식이 나오는 거예요. 시간분의 이동거리. 근데 우리가 주기를 뭐라고 했어요? 주기는 진동수분의 1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F 람다로 우리가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 그러니까 만약에 속력이 일정하다. 그러면은 F가 커지면은 진동수가 커지면은
파장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곱한 값이 일정해야 되니까. 자, 그 예시가 그 아래 있습니다. 똑같은 줄입니다. 참고로 이 속력을 결정하는 건요, 매질의 종류예요.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이 속력이 결정되어 버리는데요. 속력이 먼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 속력은 일정이에요. 얘 속력은 1초에 뭐 몇 cm, 뭐 10cm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흔들면은 그 파장이 전달이 되는데 여기 보면요, 같은 줄을 사용하면 파동의 속력이 같다. 따라서 속력이 일정한데 진동수는 내가 정해줄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면은 1초에 한 번 진동시키면 진동수가 1Hz고 1초에 두 번 진동시키면 2Hz죠. 그러면 두 번 진동시키면은 이 파장이 짧아지게 되는 거죠. F람다니까 F가 커지면 람다가 작아지게 되는 거죠. 진동수가 커지면 파장은 짧아지게 됩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매질을 바꿨습니다. 매질이 달라졌어요. 매질이 달라지면은 속도도 어떻게 돼요? 속도도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됐냐, 내가 일정한 진동수로 계속 줬어요.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진동수가 일정한데, 자, 여기서는 파장이 어때요? 여기선 파장이 길고 여기선 파장이 짧죠. 참고로 파장은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거리, 골부터 골까지의 거리. 자, 파장이 이렇게 길어졌죠. 자, 속도는 몰라요. 근데 진동수는 일정해요. 진동수 일정합니다. 자, 그러면은 파장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파장이 어떻게 됐어요? 파장이 길어졌죠. 그럼 속도도 커졌단 말이죠. 얘보다 오른쪽 애가 속도가 더 빠르다. 이 주황색 애가 초록색 애보다 속도가 빠르다라는 겁니다. 자, 속도 가지고 한번 파장 계산하는 거 해봅시다. 자, 라에서는 진동수가 440Hz래요. 1초 몇 번 진동한다? 440번 진동한다. 우리가 그러니까 라, 도레미파솔 라 이렇게 라로 이렇게 소리를 내면은 1초에 목이 440번 진동하면서 공기를 진동시키는 거죠. 자, 그때 파장은 어떻게 구하냐? 너무 쉽죠. V는 F 람다라고 했는데 파장을 구해야 되니까 람다만 남겨주면 람다는 F분의 V. F는 440, V는 340. 22분의 17. 110분의 5 곱하면 85. 약 0.8 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도레미파솔라 라 하면은 이 여기서의 그 공기가 압축되고 밀어내고 압축되고 밀어내고 하는 걸 반복하는 게 0.8m, 80cm 요 정도. 여러분 잘 안 보이나요? 요 정도씩 파장이 되는 거죠. 더 긴가? 더 기네? 더 길게 내 0.8m면 그러니까 요 정도 길이의 파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파장이. 재밌네요. 자, 그 다음 굴체해 봅시다. 이제 본론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여기가 이번 거까지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지금까지 뭘 알면 됐어요? 파장, 진동수, 주기, 진폭의 개념만 알면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이렇게 굴절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요렇게 오다가 이렇게 굴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파의 수직인 선을 보면은 파의 진행한 방향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을 쭉 보면요, 이렇게 꺾였죠. 얘는 이렇게 쭉 가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꺾였죠. 자, 이렇게 파가 꺾이는 게 왜 꺾이냐? 자, 볼게요. 자, 우선 이 말을 잘못했네. 왜 꺾이냐? 바닷물의 깊이에 따라서 달라져서 그래요. 파동의 속도가 바다의 깊이에 따라서 파동의 속도가 달라지고, 파동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파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런 식으로 근사를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위에 이렇게 오던 애들이 파장이 람다 1이라고 합니다. 람다 1인 상태로 오다가
매질이 바뀌어버리면은, 매질이 바뀌었다는 말은 물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라는 매질에서 물로 들어간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매질이 달라지면은 파장이 변한다는 거죠. 뭐는 일정이요? 가면서 진동수는 일정하죠. 자, 다시 보면은 여기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진행 과정에서. 하지만 뭐가 변한다? 파장이 변한다. 파장이. 속도가 변하면서 파장이 변한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파장이 변해요. 자, 여기 다 지우고, 자, 여기 잘 한번 이용해 봅시다. 이 화면을. 좋습니다. 자, 그래 파장이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근사시키냐,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공부를 해보냐. 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삼각함수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단면을 보면요. 그러니까 얘하고가 쌍이란 거죠. 얘가 이렇게. 근데 여기 얘는 이쪽에 있는 애들은 빨리 들어왔다는 거죠. 먼저 들어오다 보니까 먼저 이 매질 변화에 의한 효과가 생긴 거고, 얘는 아직 안 들어와서 매질 1에 있는 거죠. 매질 1, 매질 2, 매질 1과 매질 2에 각각 걸쳐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이걸 근사를 시키냐. 지우고 보면요. 자, 요 입사각, 자, 이 법선을 그려서 파동의 진행 방향과 이 굴절면 사이의 각도를 법선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입사각을 보통 I로 나타내고 굴절각을 무슨? 보통 R로 나타냅니다. R. 왜 I고 R이겠어요? 인터 그런 거겠죠. 그런 거 들어가다. 알지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얘기 안 할게요. R은 뭐겠어요? R? 굴절을 뜻하는 리플 어쩌고 알지만 얘기하지 않을게요. 굴절하다 이런 거겠죠. 자, 그래서 I 입사각이라고 하는 들어가는 각도를 I라고 하고, 굴절각이라고 하는 굴절되는 각도를 R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I와 R을 보면요. 이게 I면은 얘도 I래요. 맞아요? 참고로 여기는 90도입니다. 90도. 여기 90도예요. 그리고 여기도 90도예요. 이거 수학 시간에 배웠죠? 자, 여기도 90도고 여기도 90도고, 그러니까 여기가 공통이잖아요. 여기가 공통이니까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각도가 어때요?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똑같다. 그래서 여기도 I가 됩니다. 여기도 I가 되고, 얘는 누구랑 공통이냐? 자, 얘가 뭐랑 똑같냐면은 얘가 90도예요. 90도. 여기 90도고 이 각도 우리가 X라고 해봅시다. X. 자, X 플러스 90 플러스 R을 하면은 180도가 돼야 되죠. 삼각형이니까. 요 세 각. 자, 여기서 마찬가지죠. X 플러스 R 플러스 90도. X 플러스 R 플러스 90도를 하면은 180도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R이 똑같다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얘하고 같다. 뭔 소리 하는 거지? 어쨌든 여기서도 이게 90도가 공통이라는 거죠. 이 90도, 이게 90도. 수학생님한테 질문하세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가 똑같다는 거고, 얘하고 같고, 얘하고 같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이 길이에요. 이 길이. 왜냐면은 이 길이가 곧 파장이니까. 파장. 이게 한 파장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 얘분의 얘, 그러니까 A, B 프라임분의 B 프라임 B, A, B 프라임분의 B 프라임 B 하면은 이게 뭐예요? 사인 I란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A, B 프라임분의 A, A 프라임 한 게 뭐예요? 사인, 맞죠? 이게 90도니까, 이게 90도고, 이게 90도니까, 사인 R이란 거죠. R. 사인 R. 쉽지 않네요. 자, 그래서, 셈하고 다르게 하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이걸 비교를 해주면은 a b 프라임은 넘기면은 sin i분의 b 프라임 b는 넘기면 sin r분의 a 프라임 요런 식이 얻어집니다. 요 식이 너무 얇나요? 좀 두껍게 할까? 2번으로 할까? 자, 그래서 요 식 sin i분의 b 프라임에서 이 지웁시다. 여기서 b 프라임이 뭐예요? 여기서 b 프라임이 뭐냐면은 b 프라임이 람다 1, a 프라임이 람다 2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람다 1은 sin r분의 람다 2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식을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냐? sin i를 올릴게요. 그러면은 sin r분의 sin i는 람다 2분의 람다 1. 요 공식이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냐? v는 f 람다라고 했는데 진동수 어떻다고요? 진동수 똑같다고 했죠? 제물이라네. 물질 변하지 않아도 진동수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람다랑 v랑 비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v2분의 v1이라고 써도 무방하다. 똑같다. 라는 거죠. 요거 계산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선생님이랑 여기 교과서가 좀 다르겠네요. 한번 교과서로 내보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거의 비슷해요. 좋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요게 뭐냐? 요게 스넬의 법칙. 스넬의 요거 아마 여러분 중학교 때도 배웠을 겁니다. 중학교 때도 배우고 고등학교 때 고1 때 배우나 안 배우나 기억이 안 나는데 자, 근데 그때는 그냥 대충 공식만 외웠을 텐데 여러분이 유도하는 것도 충분히 공부를 해놔야겠죠. 이걸 스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공식이에요. sin r분의 sin i는 람다 2분의 람다 1. 그러니까 ir, 윗게 i죠? 윗게 i고 아랫게 r이죠? 입사각, 굴절각 1번이 위고 2번이 아래죠? 그러니까 아래 거분의 위에 거는 아래 거분의 위에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래 위는 선생님 한 게 요거 뭐냐? 매질 2가 아래 거, 매질 1이 위에 거로 계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한다는 거죠. 요렇게.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sin r분의 sin i는 똑같이 v1분의 뭔 소리야? 반대로 했네요. v2분의 v1이 나온다는 거죠. v2분의 v1. 당연히 물론 람다 2분의 람다 1도 해당이 되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확장을 시켰어요. 뭐냐? 굴절률. 매질 1에서의 굴절률을 N1, 매질 2에서의 굴절률을 N2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참고로 이 굴절률이란 거는 빛의 속력에 따른 그 B, 그러니까 진공에서의 속력과 매질에서의 속력의 B. 그러니까 매질에서 속력이 빠를 수가 없어요. 참고로 진공에서의 빛이 가장 빨라요. 약 30만 km/s. 자, 그러니까 진공에서의 빛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V는 무조건 C보다 작아요.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냐? V분의 C가 무조건 어떻다? 1보다 크다. 여기 보면요, 이렇게 굴절률. 그래서 굴절률은 사실 어떻게 빛 같은 경우는 굴절률이 어떻게 정해지냐? 뭔가 차 있을수록 일반적으로 굴절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굴절률이 높아진다는 말은 속력이 느려져요. 속력이 낮아질수록 굴절률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보면은 진공도 별로 안 차 있지만 물, 에탄올, 글리세롤 점점 갈수록 점점 뭔가 많이 더 찐득찐득해지죠. 그러다가 유리가 되면은 유리는 더 두껍고 다이아몬드는 엄청 빼곡합니다. 그 안에가. 그러니까 빛이 느리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V가 요 공식으로 얘기하면 N은 V분의 C니까 V는
n분의 c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n2분의 c 분의 n1분의 c, 요게 안을 것끼리 곱해지고 밖에 것끼리 곱해지고 c 약분해주고, 그러면은 n1분의 n2, 요거는 반대가 됩니다. 아까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래 거분의 위에 거, 아래 거분의 위에 거라고 했는데 요걸로 할 땐 반대예요. 반대로 갑니다. 위에 거분의 아래 거가 돼요. 역수가 취해지면서. 스넬 법칙. 자, 요런 현상 때문에 굴절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굴절이 일어나는데, 사실 이 속도가, 그럼 빛의 속도가 달라지면 왜 빛이 굴절하는 거냐, 요거에 대해서 아직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기가 어려워요, 여러분한테. 일단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해요. 왜 빛의 속도가 달라지면은 매질이 달라지냐, 뭐 어떤,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하긴 했어요. 그 인력에 의한 거다, 물의 만류 인력에 의해서 굴절되는 거다, 빛이 질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질량이 작으면 인력 안 받는데, 그 인력에 의한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거를 어떤 수학자인지 선생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수학자는 최단 경로, 최단 거리, 유클리드였나? 최단 거리를 찾아가는 거다, 최소 거리 법칙에 의한 거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과학자는 이 전자기하학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죠. 전자기적 성질 때문에 빛이 끌려가는 거다, 빛이 굴절되는 거다 라고 설명도 하기도 하고, 여러 설명 방법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명쾌하게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설명할 만한 설을 잘 못 찾았습니다. 그런 이론을. 그래서 설명해 주긴 어렵지만 우리가 이 현상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실제로 과학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거 유도되는 것부터 해서 요 굴절률이란 것까지, 굴절률은 속도분의 속도, 얘 단위가 없겠죠. 그러니까 단위가 없습니다. 굴절률은 단위가 없고, 이 속도는, 아래 속도는 그 매질에서의 속도, 위의 속도는 빛의 속도가 미안합니다. 매질에서의 빛의 속도가 아래,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가 위에. 근데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가 무조건 빠르기 때문에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는 그렇기 때문에 굴절률 무조건 1보다 클 수밖에 없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이 굴절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까 신기루 얘기했었죠. 신기루, 요 원리란 거죠. 이게 빛의 온도에 따라 그렇게 되는 건데요. 요거 관심 있는 친구들 요거 프로젝트 팁 주제로 연구해도 좋을 것 같아요.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게 온도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면이 너무 뜨거워지다 보니까 빛이 이렇게 굴절하게 되는 거죠. 참고로 아까 듬성듬성이 있을수록 빛이 빨라진다고 했죠. 찬 공기랑 뜨거운 공기랑 어떤 게 더 듬성듬성하죠? 얘가 더 듬성듬성이죠? 얘가 더 빼곡이죠? 그럼 빛의 속도 누가 더 빠르죠? 듬성듬성에서 빠르죠? 빛은 듬성듬성에서 빠릅니다. 자, 공기에서 물로 들어갈 때 듬성듬성에서 빼곡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꺾이죠? 요거 안에 요거 수면을 기준으로, 이게 굴절되는 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입사각과 굴절각이 더 작아집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각해보면 돼요. 여기는 여기는 차. 근데 공기가 요렇게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요렇게 오면은 이렇게 뜨거운 공기, 더 빠른 곳을 닿으면 얘가 반대로 꺾이고, 또 여기서 만약에 단면이 생기면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꺾이고, 꺾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거꾸로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나무면은 그냥 거꾸로 보이고 마는데, 이 나무가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어떨까요? 위에가 하늘이고, 파란 빛이 내려온 하늘, 여기가 뭐예요? 사막. 자, 여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파란색 빛이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분산된 빛이 내려오는데, 뜨거운 공기가 아래에 이렇게 있다면,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그러면은 얘네가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꺾이고, 점점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꺾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가 땅의 형태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면은, 이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냐? 이 사람이 보기에는
쭝쭝쭝쭝쭝쭝 따라가면은 여기에 물이 있나 보다. 여기에 물이 있나 보다. 왜냐 파란색이니까. 실제로 하늘이 비친 건데 여기 물이 있나 보다 하고서 뛰어가게 되는 거죠. 왕 하고 뛰어가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얘기했던 여기는 어떤 현상이냐? 자, 태양이 여기 있어요. 태양이 여기 있는데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물이 더 따뜻하죠. 왜냐면 공기에 비해서 공기는 따뜻하고 물은 차가워요. 그래서 이 수면에 있는 공기가 상대적으로 뜨겁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햇빛도 이렇게 직접 나한테 오기도 하지만 얘가 이렇게 오는 빛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고 마는 게 아니라 얘가 굴절돼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띵띵띵띵띵띵띵띵띵 여기도 해가 있네. 그래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 하나 더 있네. 이렇게 신기하죠?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 각자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자 풀 수 있을 것 같네요. 밖에 누가 노래를 부르네. 각자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시간축이고 요 변이축이죠. 자, 이 P 같은 경우는 주기가 2t고 얘 같은 경우는 주기가 t죠. 각자 풀어봅시다. 요거 어려워요. 요거 화면 정지해 놓고 풀어보세요. 입사각, 굴절각, 여기서는 세타 1으로 했는데 똑같아요. I, R 똑같아요. 우리 교과서 표현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sin I분의 sin R은 뭐야 이거? V, 반대로 했네요. 우리 교과서랑 sin R분의 sin I는 V2분의 2분의 V1 람다 2분의 람다 1 요거 할 수 있죠? 한번 해보세요. 쉬울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고 진동수는 똑같은데 그치? 이런 쉬운 문제를 줬네요. 자, 어쨌든 오늘 수고했고 이거 문제 선생님이 따로 또 올릴 테니까 각자 풀어보도록 하세요. 고생했습니다. 요거 이 정도 문제는 시험에